네, 오늘은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살펴보시면은 오늘 모 매체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쪽이랑 제휴가 아닌 언론사여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대량 생산을 중단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삼성전자 측의 반박으로 보면은 대량 생산을 일단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도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단독 보도란 얘기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피시제 그 직원들 상대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출시가 될 거라는 얘기가 저는 그거를 자료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왜 나왔지라는 저도 의문점이 솔직히 살짝 듭니다. 살짝 드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오락가락 한다라는 건 누구보다 시장 참여자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어찌 보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스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을 건데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안 할까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게 단순히 루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시장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이슈에 의해서 이 종목의 변동성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전고체 예를 들게 되면 오늘 조용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전고체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예타 통과했다는 뉴스 나오게 되면서 전고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장세가 계속해서 두더잡기식으로 이제 퐁당퐁당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로봇 이슈 같은 경우도 오늘 단발성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게 볼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봐요. 안 한다라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기가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로봇 사업을 이제 전격적으로 철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로봇 관련주들 완전 그냥 발 다 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은 저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자면은 루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단독 보도를 일단은 가볍게 지나가는 이슈성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고요. 그러면 손여루 팀장님은 로봇주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네, 우선 좀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고 좀 밸류에이션을 좀 대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에 있어서 결과에 팔으라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계셨던 분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분들 주력이 15년, 20년 되신 분들 보면은 이제 세력들이 어떤 자신들의 물량 조절 위해서 긍정적인 뉴스를 띄우기도 하고 부정적인 뉴스를 띄우기도 한다. 속된 말로는 일정까지도 공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진 않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이제 시장 조성자 외에는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은 하루에 많아야 0.5%가 안 되거든요. 매도 대금에. 근데 지금 이렇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악재성 뉴스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악재성 뉴스가 이제 공매도가 안 되는데 악재성 뉴스를 굳이 내놨어야 했나. 근데 이제 말마따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력이 기신 분들이나 이제 선배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내가 이걸 팔고 싶은데 이유 없이 팔면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 저명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악재도 없는데 왜 많이 팔지? 이런 경우도 많이 많잖아요. 악재도 없는데. 근데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좀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체를 해야 된다든가 다른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합당한 뉴스가 없이 팔면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볼멘 소리를 들으니까 좀 이런 뉴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제 추측이죠. 전 본 적이 없고 그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꾸준하게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조심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로봇주 섹터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지능형 로봇법도 시행이 됐었고, 저는 이제 지능형 로봇법 하면서 이제 인도나 공원이나 이런 쪽에 이제 로봇이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여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공원을 최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법 시행 이후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대한 빨리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제가 공원에 가가지고 지능형 로봇이 돌아다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역 가면 돌아다니고요. TMI 하지 말고. 이사님, TMI 하지 말고.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사님은 보셨어요?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셨죠? 로봇? 저거 어디지? 광교 신도시 가면은 거기 실증사 네.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배민 로봇 돌아다니고 지금도 삼성역 가면은 거기 로봇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되니까 TMI 하지 말고. 제가 여의도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삼성역 한번 가보도록 하고. 조금 더 부지런히 반경을 넓혀서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면 사실 로봇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냐? 왜 찬물을 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당연히 투자할 때는 모멘텀 투자도 괜찮지만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제 투자 원칙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를 무시하는 분들은 이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수 있냐.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삼성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지만 저는 그 두 종목을 실적 기반, 향후 나올 수 있는 실적 기반으로 동일선상에 갖다 놓고 밸류에이션 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2년 연말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10% 나왔고요. 순이익률이 40%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100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550 정도입니다. 주가 올라왔으니까 퍼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2020 이제 12개월 선행퍼, 이제 증권사에서 내년 실적을 갖고 온 12개월 선행퍼가 398인데 네. 사실 지금 분기 실적 다 보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2분기, 3분기 적자가 나왔는데 4분기에 과연 반전이 있을까요? 반전이 있길 바랍니다. 삼성인데. 근데 만약에 반전이 못 나오면은 퍼가 아예 산출이 안 됩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SR 같은 경우는 194.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퍼가 산출이 안 되는데 네. PSR은 100 정도고 아직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기 적자이기 때문에 뭐 퍼랑 이런 거 산출 안 되는데 지금 리포트 읽어보면은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이때는 흑자 전환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 증가하면서 외형을 성장시키다가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찍히면 퍼가 나오겠죠. 네. 이걸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지금 매출액이 400억, 500억, 600억이니까 한 1년 뒤나 2년 뒤에는 매출액이 뭐 800억이나 1000억이 될 것이고 전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잘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제 세계 4위, 국내 1위니까. 그래서 만약에 동일하게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 40%를 가정을 하면은 매출이 1000억이 났을 때 당기순이익이 400이 나왔을 때 퍼가 150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기적인 관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분기에 뭔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면 정말 두산한테 대장 자리를 뺏길 수 있다.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퍼가 500이고 네. 2차 전지랑 AI가 실적 나오기 전에 퍼가 200이었고 실적 나오면서 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로봇주가 과연 고평가 영역에 있는가? 이 부분은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림대로 나와지면은 2024년 하반기에는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은 솔직히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이 로봇 대장주들의 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리밸류에이션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게 제 로봇 섹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도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왔잖아요. 주가의 상승 동인이나 이런 게 어떤 게 될까요? 수급일까요, 결국? 결국 쏠림 현상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 측면에서 해석을 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11월 15일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10포인트 전후에 좀 정체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종가 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살짝 뭐 828포인트 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11월 2일부터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수급이란지 그리고 대형주 움직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11월 15일 이후에 시장이 정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정체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발생이 되는데 어디로 가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봐야 되거든요. 네. 오늘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 수가 865, 상승 종목 수가 665거든요. 이걸 왜 짚어보겠냐면은 결국 중소형주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쪽을 매매하게 되려면 결국 투자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즉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많아요. 그러면 시장의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쪽으로 이제 시선이 집중이 되고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쏠림 현상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조금 전에 이제 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실적 장세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장세가 오게 된다는 그런 분석이 살짝 비싸자면 맞지만 지금은 소위 그런 게 먹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제 자랑하려고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마다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볼 때 영향을 주는 이슈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을 때가 있고 다양하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쏠림 현상에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결론 한번 내보자면은 저는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 출발점이 언제냐면은 10월 30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왜 이 상승이 나왔냐면은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벌써 고령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고령화 때문에 서비스 로봇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뭐 34조 가량 뭐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날 딱 그 뉴스 나오자마자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은 해외 쪽에 며칠 나오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픽이 된 게 아닌가 좀 봐지고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이제 11월 16일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도 우상향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음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전과는 네. 다른 현상인 거죠.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11월 이제 16일부터 보게 된다면 이날을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이제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졌거든요. 여기 하인 보시면은 이제 요 구간대인데 지금 48,000원대를 돌파하는 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상승 출발점을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보게 되면은 쭉 가다가 이제 11월 29일 음봉 나타났고 오늘 음봉 나타났어요. 변화가 발생이 됐죠. 네. 여기서 추격 매수하시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사면 고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고 싶은 분들 일단 참으세요. 일단 내가 급하지 시장은 안 급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사면 고점이라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조금 인내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군요. 두산 로보틱스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먼저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손 팀장님도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동일합니다. 과연 저희가 전문가의 신이 아니잖아요. 이 종목의 고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주가 추이랑 거래량, 뭐 체결 강도,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패턴 네. 이런 것들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우상향을 하다가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네.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고 수급 동향도 연기금은 사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되게 긍정적인 매수세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사실 팔고 사고 있어요. 그죠? 네. 3일 팔고 하루 사고 오늘도 팔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렵다. 근데 굳이 사고 싶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하시려면 일단 선발대로 한 5% 정도? 네. 5% 정도 매수하신 다음에 아직은 제가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제 저는 추세가 꺾였다고 하는 게 한 21선 이탈 혹은 3걸연수 음봉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괜히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다가 시장이 약세 보이면 신규 상장 중 수급 들어오면은 또 상승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의견을 드리되 리스크 방향 말씀드리고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냥 말씀드리고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소액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눌림목에서 본비중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즘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여기서 반박. 네. 여기서 반박. 짧게만 해주세요. 네. 21선 이탈하고 빠져나가면은 저는 솔직히 위험하다고 봐요. 위험하다 보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요거 차트 좀 같이 볼게요. 오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자꾸 디스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21선 바닥에 싸우면서 있거든요. 21선 바닥에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거 21선 손저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21선 너무 바닥에 있습니다. 제가 잘 보시면은 여기 성일 하이텍인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 기술적 분석인데 자 성일 하이텍 보시면은 이 종목도 5일선 추세 타고 가죠. 네. 5일선 추세 타고 가는데 이거는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21선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완전 꺾였다는 거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21선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21선을 기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거고 5일선 기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인데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기울기 가파르게 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5일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5일선 저항받으면 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성일 하이텍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차트가 어쨌든 5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바로 이게 꺾이는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선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88,500원인데 21선이 6만 원이 있어요, 팀 팀장님. 당연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한 마이너스 6% 손절을 잡습니다. 마이너스 6%. 네. 21선은 이제 일간 변동성이 하루 5% 이상 나오지 않는 종목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여기서 이야기 네. 마무리하고요.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로봇 종목에서 이사님은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얍삽할 수도 있는데 양다리를 걸친 종목이에요. 미래컴퍼니. 아, 네. 올리디하고 그다음에 로봇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아시겠지만 중국 BOE 그 중국말로는 진동팡이라고 그러던데 BOE가 8.6세대 올리디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조 가량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 이어서 두 번째라 보시면 되는데 좀 LG 디스플레이가 좀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여기 뒤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LCD가 어쨌든 중국 쪽에서 대규모 투자하게 되면서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 쪽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는 애플 이슈죠.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 이어서 태블릿, 맥북 뭐 맥북까지 OLED 탑재를 결정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8.6세대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패널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래컴퍼니 같은 거는 엣지 그라인더라는 어떤 주력 제품인데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OLED 색상 공정에도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아마 11%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네. 그래서 OLED 쪽 모멘텀이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 쪽인데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회사가 복강경 수술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이슈를 좀 다뤘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 연초부터 조금씩 계속 흘러나온 뉴스가 루머가 뭐가 있냐면은 헬스케어 로봇 관련돼 가지고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후보군이 되는 회사가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게 미래컴퍼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 후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DR텍이라든지 뭐 큐렉스 같은 기업들인데 뭐 어쨌든 이게 사실은 뭐 사실이 아니던 간에 중요한 건 결국 미래 사업 계획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금 정체돼 있는 연초에 멈춰섰던 M&A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미래컴퍼니를 탑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컴퍼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양다리 걸친 종목입니다. 여러 모멘텀이 있으면 그만큼 좀 상승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다음으로는 손 팀장님 어떤 로봇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종목은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접근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 SP라는 종목이고요. 네. 어떤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대장급 종목들, 변동성 큰 종목들 매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대장급 종목들이 쉴 때 아니면 대장급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밀 제어형 모터 및 감속기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SBB 테크도 참 좋지만 SPG는 이미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캐파가 커지면 이제 협동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 로봇의 감속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SPG가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생산 설비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SPG 같은 경우는 일본 하노믹 드라이브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뭐 LG나 미국의 뭐 제너럴 일렉트릭 아니면 월풀 등 이런 전자 제품 기업들의 꾸준한 감속기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웨어러블 로봇의 감속기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 삼성에서 이게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단독 악재를 내놨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오늘은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후에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 150 신규 편입에 대한 뉴스가 보통은 이제 지나갔죠. 네. 보통 11월 30일 2주 전인 한 11월 15일부터 부각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 11월 22일인가 23일쯤 나왔어요. 조금 모자라다. 그래서 어떤 코스닥 150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은 향후 들어올 수 있다. 이 패시브 자금도 사실 시장을 보면서 넣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좀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다음 주 시장 상황 살피면서 한 2주 정도 수익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뭐 로봇 섹터 끝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게 청산 가능하시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 팀장님의 토픽은 SPG였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로봇주들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고요. 종목까지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로봇 시간이었습니다.